얼굴형이라던가 이런 팔자주름의 무거운 지방을 약간 줄여주면서 윤곽과 어떤 탄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술입니다. 보습과 재생, 피부 자체의 골격도 좀 단단해지는 시술이라서 건조하고 피부가 얇은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콜라겐을 만드는 양도 늘려줌으로 인해서 피부가 좀 더 어려질 수 있는 거죠. 웨딩하기 전에 한두 달 전부터 몇 번 맞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혹건조 있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로박물관 관장 피부과 전문의 이지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티 안 나게 젊어지는 동안 시술 베스트 5예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시술명이 나오고 어렵다 보니까 나한테 뭐가 맞는지 어떤 시술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굉장히 다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배우분들의 얼굴을 가지고 와서 이런 얼굴형일 때, 이런 피부 두께일 때, 이런 피부 톤일 때 자기와 비슷한 분들을 잘 대입하셔가지고 각자에게 맞는 시술 조금 더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는 이효리님과 케이트 블란쳇 배우님이에요. 이분들은 둘 다 이제 볼살이 많이 없고 어떻게 보면 피부가 얇고 약간 잔주름이 생기기 쉬운 타입이에요. 특히나 백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피부가 얇고 조금 더 표정주름이라던가 고정주름 잘 생기죠. 케이트 블란쳇 배우님 보셔도 눈가라던가 입 옆에 꺼진 가로주름, 세로주름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요. 이런 분들한테는 고주파 시술을 제일 먼저 1번으로 권해드려요. 고주파는 피부에 한 41도에서 한 43도 정도의 열을 줌으로 해서 콜라겐 형성을 유도하는 그런 장비인데요. 이걸 하게 되면은 피부 밀도도 높아지고 표면 잔주름이 개선돼서 점점 떨어지는 콜라겐을 벌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들은 많이 꺼져서 너무 퀭해 보인다 했을 때는 주베르 볼륨이나 스컬트라 같은 콜라겐 부스터 시술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가 얇고 볼살이 별로 없는 분들은 꺼지면서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처럼 피부 표면도 약간 쪼글쪼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방해서 피부가 좀 더 두꺼워지고 꺼질 부분들이 덜 꺼지게, 그래서 얼굴에 어떤 윤곽도 좀 부드러워 보이고 인상이 너무 강해 보이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럼 이미 꺼진 네네. 분들한테도 효과가 네네. 있어요? 그럼요. 이미 꺼진 분들도 시술하고 나면은 이게 한 수개월 동안에 천천히 나의 콜라겐이 생기면서 꺼진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윤곽이 부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주베룩이랑 다른 건 뭐예요?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이라고 해서, 주베룩은 저번에 우리 피디님한테 제가 하자고 했었던 건데 그거는 피부 표면에다가 맞는 입자가 좀 작은 약물이고요. 주베룩 볼륨은 그거보다 입자가 더 커서 피하 지방층에 넣어줘서 더 많은 양의 콜라겐을 형성시켜주는 주사예요. 이게 덴서티도 콜라겐을 다시 만들도록 도와주는 맞습니다. 거고 주베룩도 콜라겐 다시 만들도록 도와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차이점이 뭐예요? 이거는 화학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덴서티 같은 고주파 시술들은 물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콜라겐 형성을 유도하는, 시그널링을 유도하는 거고, 그런 콜라겐 부스터는 이게 들어가서 약간의 이제 인위적인 염증반을 좀 만들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섬유화 세포가 또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서 좀 더 화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콜라겐 만드는 양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두 가지 시술을 한 번에 권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문채원님, 고현정님 같이 약간 자연스러운 볼살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뭐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볼살이 많은 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꺼진 분들에 비하면 팔자주름이라든지 이런 심술보 부분이 이제 볼살이 처지면서 약간 생기기가 쉬운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얼굴형이라던가 이런 팔자주름의 무거운 지방을 약간 줄여주면서 얼굴을 선을 조각하게 다듬듯이 잡아줄 수 있는 초음파 시술을 1번으로 권해드려요. 초음파 시술에는 잘 아시다시피 울세라, 슈링크, 리니어지 이런 시술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주파보다 좀 더 깊은 층, 피하지방층, 근막층에 들어가서 그쪽에 있는 불필요한 지방을 좀 줄여주고 근막을 약간 올려붙여줌으로 인해서 윤곽과 어떤 탄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술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네네. 막 이런 거 지방층 없애려면 성형외과 갔어야 됐잖아요. 맞아요. 이 울세라 초음파는 승인 받기로 비수술적 거상술로 FDA 승인을 받은 장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당겨 올리거나 또 지방을 줄이려면 좀 더 칼을 댔어야 되는데 수술 없이 초음파를 통해서 깊은 부분에다가 열점을 만들어서 특정 부분만 파괴할 수 있고 좀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장비죠.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조여정님처럼 피부가 얇고 건조한 분들이에요.
이분이 과거에 뷰티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본인은 너무 피부가 얇고 건조해서 몇 시간에 한 번씩 계속 보습제를 바르신다. 그러니까 아주 극건성임을 토로하셨던 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건조하고 피부가 얇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잔주름도 생기기가 쉽고 푸석푸석해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1번으로 리쥬란을 권해드려요. 리쥬란이라는 거는 PDRN, PN 성분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연어에서 추출한 성분을 통해서 피부에 이제 재생을 시키는 목적이에요. 게다가 히알루론산도 같이 맞을 수가 있어서 보습과 재생 그리고 이제 피부 자체의 골격도 좀 단단해지는 시술이라서 건조하고 피부가 얇은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리쥬란은 어떤 시술인데요? 리쥬란은 스킨 부스터라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 땀 한 땀 피부에 주사를 해주는 거라서 처음 맞고 나면은 엠보싱이 좀 생기고 한 두세 발자국 며칠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도 금방 가라앉기 때문에 뭐 수술적인 건 아니고요. 주사를 얼굴에 맞는 거예요. 이게 보톡스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약간 말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피부에 맞는 약간 보약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스킨 부스터라는 거는 피부가 많이 생기가 없고 많이 건조하고 처졌을 때 그럴 때 맞아주면은 이제 확 피부가 밝아지면서 단기간에 피부에 개선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술이다 보니까 웨딩하기 전에 한두 달 전부터 몇 번 맞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혹건조 있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번째는 또 제가 좋아하는 배우분이죠. 마리옹 꼬띠아르님과 같이 약간 다크서클이 있는 경우에 또 할 수 있는 시술 설명드릴게요. 약간 백인이라든지 조금 피부가 얇은 분들이 눈 밑에 이제 근육이 비치면서 조금 푸르스름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꺼져 보이기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눈 밑에 콜라겐 부스터라든지 아주 얇은 입자의 필러 같은 걸 시술해주면 꺼진 부분을 채워주고 또 피부 자체의 두께도 두께감을 더 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덜 피곤해 보이고 눈밑이 단단해질 수 있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그렇죠. 될수록 그렇죠. 콜라겐이 없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없어지는 걸 되게 신생아처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정말 정확한 방법이고요. 이게 들어가고 나면은 콜라겐 만드는 공장, 그게 섬유화 세포예요.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세포인데 그 세포도 노화가 돼서 콜라겐 만드는 양도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콜라겐을 분해한 효소 양도 늘어나면서 점점 더 눈밑이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콜라겐 부스터를 넣어주면은 콜라겐을 만드는 공장도 새로 세워주고 그다음에 콜라겐을 만드는 양도 늘려줌으로 인해서 피부가 좀 더 어려질 수 있는 거죠. 노화를 좀 역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시술입니다. 그래서 안티에이징 시술은 이미 노화가 진행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라겐 부스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종류에는 뭐 주베룩이라던가 울트라콜, 그다음에 스컬트라, 뭐 레디어스 이런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각 성분이 조금씩 다른데 비슷한 그룹 안에 들어가서 비슷한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단점들이 있는데 이런 건 제 저번 영상 그 필러와 콜라겐 부스터 비교하는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황정민 배우분이에요. 음주라던가 아니면 자외선 노출 때문에 얼굴이 좀 붉어지고 톤이 조금 어두워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톤이 어두워 보이면 5살 정도는 먹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환해지면 인상이 밝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시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V빔이라든지 색소 레이저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불필요한 혈관도 좀 줄여줄 수 있고 과하게 햇빛 노출로 인해서 표피에 많이 쌓인 각질에 있는 멜라닌 색소들도 깨부셔줌으로 인해서 피부가 많이 환해지고 울긋불긋한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술을 드신 분들은 간이 안 좋아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잖아요. 간도 안 좋기도 하고 술을 많이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고 밝아지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혈관도 늘어나고 피부 혈관이 이렇게 좀 수축하는 능력도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혈관이 늘어나 있다 보니까 술을 마실 때도 붉어지고 나중에 많이 진행된 분들은 평상시에도 붉고 술 마시면 더 붉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보이게 되죠. 그럼 이제 팽창된 그 혈관들을 네네. 수축시켜주는 거예요? 불필요한 혈관들을 좀 파괴시켜주고요. 혈관 주변에 있는 염증도 줄여줘서 혈관을 좀 더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시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필요하다고 하지만 혈관을 줄인다는 게 네네네. 되게 뭔가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괜찮은 건가요? 피부는 정맥, 동맥, 그리고 피부 표면에 있는 모세혈관들로 많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술이라던가 햇빛 노출 이런 것 때문에 피부 안에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면은 피부가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세포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혈관들도 더 증식되어 있고 많이 확장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좀 줄어든다고 해서 이제 뭐 피부의 기능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정상화되는 거죠.
오늘은 티 안 나게 젊어질 수 있는 동안 시술을 5가지 정도 알아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의 비율을 가지고 왔는데 조금 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걸 보셔도 조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의 경우에 비교했을 때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